자, 계속해서 형사재판 이야기 해보죠.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한 이 재판부 형사 25부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포함해서 다른 공범들의 내란 피의자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랄지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랄지 이런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라서 또 많은 분들이 내란 재판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관련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2차 준비기일 때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 중요 공범들에 대한 이 결과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을 풀어주라고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내란 재판도 맞는 건데,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한 재판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그걸 섣부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온 이 구속 취소 결정은 무죄도 아니고요. 아직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신병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서부지법에도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지법에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두 재판부에서는 뭐 구속 적부심 청구 같은 경우에도 기각을 하는 등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을 다 받아들인 모양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좀 유리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주장을 좀 경청하는 재판부인가 이 정도의 기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판부의 성향을 봐서는 재판 과정도 좀 상당히 꽤 까다롭게 할 것 같은데 증거로 채택되는 범위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정할 가능성이 꽤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설실했습니다. 우리는 공수처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공수처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하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네. 이 부분이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찰에서는 대단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증거 채택 과정, 증거 능력 유무, 또 증거에 대한 신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조금 더 면밀하고 까다롭게 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재판부가 공수처의 이른바 수사 권한을 문제를 삼는다면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공소를 기각하겠다. 소 자체가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런 결정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젠 무죄 주장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형식 판단에 대한 주장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가 재판부에서도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그 근거로 이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1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무죄보다는 공소기각에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검찰에서는 공소기각을 막기 위해서 수사가 적법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구속기간 배분이나 신병인치에 대한 절차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규정에 없는 것이 곧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아마 공소유지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공소가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럼 내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기각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습니다. 물론 1심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심, 3심까지 아마 검찰은 계속해서 항소와 상고로 더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3심까지 갔는데도 이 공소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수사가 가능하고요. 기판력이란 말이 잘 좀 어려운데. 네, 확정된 이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다툴 수 없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소기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체적인 판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아가기도 전에 형식적 요건에서 탈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더 그렇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만나려고 하면 변호인이 구치소로 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변호인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요.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피고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스스로 증거도 찾을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증인에 대해서 재판정에 나와달라고 설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굉장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재판 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6개월 안에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만 네.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저는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고 나머지 공범들은 구속입니다. 네. 그러면 그간 저는 모두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병합돼서 6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병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공범에 대한 재판만 먼저 진행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병합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 그렇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동일한 사실로 다시 재구속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 또는 사경이 구속했다가 석방한 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다른 증거 없이는 다시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죄로, 다른 혐의로 수사를 했을 때는 그때는 구속영장이 청구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내란이나 지금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하긴 어렵겠지만 만약에 헌재의 이 탄핵 심판 결정이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수사 그리고 그 수사에 이어진 구속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다른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들은 전부 다 구속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이 일단 풀려난 만큼 이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들도 같이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지금 공범들 같은 경우에 구속되어 있죠. 또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는데 정말 굉장히 빠르게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차이점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거쳤다는 점, 나머지 공범들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거침으로 인해서 수사 적법성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는 일단 지금은 이 수사 적법성 등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그 외에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재판 기간 내에 풀어질 가능성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